부자는 본능을 통제하고 빈자는 본능대로 산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든 재테크 고수의 실전 투자기. 우리 모두는 불행히도 재테크에 실패하기에 딱 알맞도록 타고났다. 그러니 그동안 당신의 재테크가 판판이 깨진 것은 당신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본능입니다. 지은이는 우성님이고 펴낸 곳은 토트입니다. 저자는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억을 벌고 투자 실패로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재기에 성공해 40대 초반에 은퇴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철학과 실전 투자법을 솔직하게 밝히며 실패하지 않는 투자 노하우를 전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이분의 카페에서 글도 많이 읽어보고 또 이 책 말고 10수년 전 주식 초보일 때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 투자법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도 주린이들에겐 아주 좋은 책입니다. 방금 찾아보니 절판되었네요. 그 책 대신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책의 내용 중에서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차분히 듣다 보면 내 안에 꿈틀 때는 부의 본능을 오늘 당장이라도 끄집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우석, 브라운스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던 그는 완벽한 자유를 꿈꾸며 투자자로 변신했다.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로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해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한편 네이버 카페 칸트 생각을 운영하며 투자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본문. 돈은 왜 나만 피해갈까?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아니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본다. 효험이 있다는 재테크 도사를 찾아가서 찍어달라고도 해본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건지 재테크만 하면 판판이 깨진다. 만지는 족족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가 되기를 꿈꾸지만 결과는 어찌된 셈인지 만지기만 하면 돌로 변하는 마이돌이다. 목표는 언제나 대박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살이 낀다. 대박살이 난다. 터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터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돈은 왜 나만 피해갈까? 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를까? 나 말고 돈 버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쪽방만 찰까? 나는 돈 모으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돈 모으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돈복이 없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다. 돈복 없는 건 절대 운명이 아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부의 본능을 깨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1. 신경 쫓겨나기.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일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린다.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자. 초콜릿 먹는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초콜릿을 먹어서 구토를 일으키거나 설사를 하면 된다. 두뇌는 초콜릿과 고통을 연결시켜서 기억할 것이고 다시는 초콜릿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돈이 없으면 겪게 될지도 모를 고통스런 상황에 대해 생각하라. 지출을 고통과 연결시켜라. 그러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한 여성이 갖은 고생을 다 한 끝에 연매출 100억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그녀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답 대신 낡고 더러운 옷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 낡고 더러운 작업복은 그녀가 조그만 식당에서 온갖 고생을 하던 시절에 입던 옷이었다. 그녀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힘든 시절에 자신이 입었던 옷을 쳐다보면서 이를 악물고 일했다고 한다.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 가기가 창피했다든지 돈이 없어서 친구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했다든지 하는 고통스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며 악착같이 돈을 저축했다고 한다. 하고 싶은 행동, 꼭 해야 하는 일은 즐거움과 연결시켜라. 저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거나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저축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보상과 연결시키면 저축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저축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통장을 꺼내보거나 나중에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유혹을 물리쳤다고 한다.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뇌의 작동 원리 때문이다. 두뇌는 어떤 행동이나 경험에 대해서 단지 두 가지만 묻는다. 첫째,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둘째,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뇌는 모든 경험과 행동을 고통과 즐거움으로 구분한다. 그리하여 고통으로 기억된 경험과 행동은 다시 하지 않도록 피하게 만들고 반대로 즐거움으로 기억된 경험과 행동은 되풀이하도록 지시한다. 즐거운 행동을 되풀이할 때마다 그것에 연결된 뇌의 신경회로는 더 강화되고 굵어지게 되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처럼 행동하게 된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고통을, 반면에 바람직한 행동에는 즐거움을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이 모델 따라하기. 부자를 따라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법을 터득하게 된다. 내가 아는 사람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그리고 뭐를 해서 돈을 벌까 고민하다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찾아갔다. 그는 이 뉴질랜드 최고의 부자를 흉내내면 최소한 먹고 살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을 철저히 모방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경영 전략 중에서도 최고의 전략 중 하나가 벤치마킹이다. 성공한 기업 배우고 따라하기가 그것이다. 세계 최고의 유통회사 월마트를 세운 샘 월터는 경영 초기에 다른 가게에서 잘 되는 것은 무조건 따라했다고 한다. 부자 되는 법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사람한테서 배워야 한다. 존경하는 부자를 만드는 게 좋다. 성공한 부자를 따라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빨리 배울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모델 따라하기가 행동 수정에 큰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뱀에 물리지 않고 잘 다루는 모델을 보거나 수술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모델을 보면서 사람들은 뱀과 수술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모델 따라하기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다. 재테크에서도 모델 따라하기는 매우 효과적이다. 성공하고 존경할 만한 부자를 모방하는 것도 좋고 주변에 자신이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 중에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도 좋다. 그러다 보면 부자의 행동법을 절로 깨우쳐 부자 되기가 훨씬 수월하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3. 유혹 회피하기. 유혹은 강력하다.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낸 오디세이의 성공 전략을 배워보자. 사이렌은 하반신은 새이고 상반신은 요염한 여자의 모습을 한 마녀다. 사이렌의 영업구역은 지중해였다. 그녀는 영업구역 근처를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면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의 노래를 불렀다. 일단 선원들이 사이렌의 노래를 듣게 되면 넋이 빠져 정신을 잃고 빨려 들어간다. 결국 배는 바위에 부딪혀서 난파당하고 가엾은 선원들은 사이렌의 먹이가 되고 만다. 오디세이는 배를 타고 사이렌의 구역을 지나서 고향인 이타케 섬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멋진 남자 오디세이에게는 팬이 많았다. 태양신의 딸 키르케도 그중 하나였다. 키르케는 오디세이에게 사이렌의 노래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덕분에 오디세이는 사이렌의 유혹 방법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었다. 오디세이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서 들을 수 없게 하고 자신은 배 중앙의 돛대의 천으로 10겹 20겹으로 묶게 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어떤 명령을 해도 절대로 자신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엄명했다. 오디세이가 마침내 사이렌의 구역을 지나가게 되자 아니나 다를까 마녀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사이렌의 고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천하의 영웅 오디세이도 사이렌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오디세이는 선원들에게 자기를 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리 밀랍으로 귀를 막은 선원들은 오디세이의 명령을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오디세이는 사이렌의 유혹을 피해서 무사히 고향으로 갈 수 있었다. 오디세이가 사이렌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디세이는 유혹에 저항하는 대신에 선원들의 귀를 막아 유혹을 회피하도록 했다. 유혹은 강력하다. 유혹은 인간의 자제력을 능가하기 쉽다. 따라서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면 쇼핑을 안 가면 된다. 견물생심이라고 보게 되면 사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싶으면 카드를 없애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카드가 없으면 더 이상 유혹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돈을 찾기 힘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 유혹에 시달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사. 가계부 쓰기.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계부를 써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필 박사의 다이어트 책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다. 이 책은 특이하게 책의 절반 정도가 자신이 스스로 기록하도록 빈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한 행동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먹은 음식 목록과 먹기 전의 사건이나 상황, 먹는 빈도수, 먹은 음식의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필 박사는 기록이 마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기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심리학자는 행동일기를 쓸 것을 권한다. 특별한 행동이 있었다면 기록하고 관계되는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전체적인 평가는 하루의 끝이나 주말에 하는데 차트로 그려서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록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가계부를 쓰는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기록을 하는 동안에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저축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본능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기록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놀라운 효과가 있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5. 작은 성공 체험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베라쿠다라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어항에 베라쿠다와 먹잇감인 금붕어를 함께 넣는다. 그리고 베라쿠다와 금붕어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로 막는다. 베라쿠다는 처음엔 금붕어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다가 유리벽에 꽝 부딪힌다. 그렇게 몇 번 시도해보다가 베라쿠다는 이내 체념하게 된다. 나중에는 유리벽을 없애주어도 베라쿠다는 금붕어 쪽으로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몇 번의 연속되는 재테크 실패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실패는 인간을 부정적인 사건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악순환을 형성한다. 과거의 실패는 이미 과거지 쌓이지만 인간은 여기에 집중하여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과 자기회의에 빠져서 스스로 체념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돈복이 없다고 굳게 믿는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성공의 체험을 가지는 게 효과적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우리는 처음에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부어 넣는다. 이 처음에 한 바가지 물덕택에 펌프질을 하면 계속 물이 나온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조그만 성공이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속적인 성공을 불러일으킨다. 그동안 재테크에 실패한 사람은 스스로 작은 성공을 체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돈을 저축하는 데 실패한 사람은 아주 낮은 목표를 세워라. 일주일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라. 그리고 성공의 기쁨을 만끽해라. 시장이 과열되어 뜨거울 때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고 시장이 폭락하여 남들이 투자하기 두려워할 때 자신도 팔아서 늘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남과 반대로 투자해보라. 그리고 나중에 성공을 체험하라. 한번 성공을 체험하게 되면 본능을 거슬러서 투자하는 게 점차 쉬워지고 재미있어진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6. 서약서 쓰기. 서약서 쓰기는 금연도 성공시킬 만큼 강력하다. 마스크맨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25년째 흡연가가
하루 두 갑을 태워오다 금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문득 마스크를 쓴 날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를 시도한 결과 금연에 성공해가고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인터넷에는 이 같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실험한 뒤 성공했다는 글이 2000여 건이나 쇄도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흡연 욕구가 저하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 그러면 마스크 쓰기의 신비한 효과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서약서 쓰기 효과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재테크 계획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표한다. 당연히 많은 친구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다. 성공하기를 빈다는 격려성의 글들이 꼬리를 문다. 인터넷에 재테크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일종의 서약서 쓰기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서약서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서약서 쓰기가 더욱 효과적이 되려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마음속의 결심을 문서 형식으로 표현하라. 결심에는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된 목표와 달성 시간 계획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계획 없이 조급한 마음으로 먼저 벽돌부터 쌓아 올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계획이 있다 해도 빈약하게 세우면 성과도 빈약하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결과를 낳는 지름길이다.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이를 성취하는 데 드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억 원을 모을 것이다. 3년 동안에 모을 것이다처럼 구체적으로 금액과 날짜를 표시해라. 다음, 서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모으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발표하라. 그리고 서약서에 자신의 서명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에 협력하겠다는 가족의 서명까지도 받아둔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진도표를 만들어서 눈에 잘 띄는 벽에 붙여놓아 스스로를 압박하라. 나는 신혼 초에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는 날은 꼭 미리 전화를 해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무시하곤 했다. 마침내 화가 난 아내가 나에게 서약서 쓰기를 강요했다. 마지못해 서약서를 써주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 한 번은 약속을 어겼더니 코앞에다 서약서를 들이대고 위협했다. 그 이후론 서약서가 눈에 아른거려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7. 진실 파악하기. 잘못된 믿음은 자신을 해롭게 한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자동차 앞 유리창을 통해서 길과 거리 모습을 보고 운전한다.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보이는 것은 자동차 앞 유리창으로 나타난 풍경이다. 운전자는 자동차 앞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는 믿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의 창에 뭐가 쓰여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에 쓰인 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간다. 자동차 앞 유리창이 잘못되어서 바깥이 왜곡되어 보인다면 자동차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에 잘못된 믿음이 씌어져 있다면 우리 인생도 사고가 난다. 우리 믿음의 창에는 흔히 잘못된 믿음이 끼어 있다.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 누군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 구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 모르는 것도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 등이 잘못된 믿음이다. 가장 잘못된 믿음은 돈과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돈이 많으면 고민만 늘어난다. 부잣집 애들은 인생을 망치기 쉽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돈을 착취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부자 되는 길을 가로막는 잘못된 믿음이다.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말을 누가 했는가? 부모님이 했는가? 선생님이 했는가? 부모님과 선생님은 부자였던가? 그분들은 훌륭하고 존경스런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지만 부자는 아닐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충고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들의 말은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려면 먼저 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진실을 보지 않고 환상을 본다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믿음의 창에 덧씌워진 잘못된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행동도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도구 8. 신에게 기도하기. 기도는 20억 개가 넘는 뇌세포로 이루어진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도구다. 당신은 이 처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기도가 정말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기도가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해보자. 사람은 평상시
자신이 가진 능력 중 극히 일부분만 사용할 뿐이며 대부분의 능력과 에너지는 잠재의식 속에 그냥 있다. 그런데 기도는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준다. 기도는 20억 개가 넘는 뇌세포로 이루어진 잠재의식을 활용하도록 해준다. 기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도구다. 기도는 잠재의식을 깨우는 자명종이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컴퓨터인 뇌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다. 기도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다.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증언을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인간은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열등감, 패배감, 죄의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부자 되세요.